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짧은 시황과 매매에 관련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오늘 시황의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무난한 소비 데이터가 나왔고 뭐 뉴스에 따르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투자 심리가 개선돼서 어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제 상승은 그 테크주가 아닌 쪽에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 다우지수가 좀 더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좀 약하게 오르고, 그리고 이제 어제는 테슬라도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오늘 뭐 차트를 꼭 굳이 보진 않겠지만 미국의 테크 주식들을 이렇게 조금 일간 차트가 아니라 주간이나 월간 차트로 좀 이렇게 좀 길게 놓고 보면 과열이 심하긴 심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이 과열이라는 것 자체가 이성적이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열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급락이 나온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더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비이성적이긴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은 맞다. 다만 이게 하락일지 상승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변동성이 커지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인 것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조금 어제 그 미국 시장의 PER은 20.8배였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과거의 요 PER 부분 있잖아요. 19.6배. 여기가 깨지는 것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깨졌을 때 향후 1년 정도 이후에 주가는 횡보 혹은 약세가 많았기 때문에 PER의 어떤 그 지지 라인을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거래량이 없습니다. 반등하는데 좀 그렇죠. 뭐 그리고 S&P 500도 보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내려가죠. 반등하는데 이거는 진짜 반등이라고 보긴 좀 어렵겠죠.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양봉 캔들이 이렇게 나올 때까지는 조금 안심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환율과 수급이 좀 직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어떤 많은 뉴스들도 있는데, 일단 환율이 조금 그 강세가 나와야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좋아질 텐데, 일단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덜 빠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원달러 환율도 좀 큰 차트로 보면 하락 추세 초입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1,400원대를 깨지 않으니까, 이게 조금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데는 좀 쉽지 않겠다. 요것이 좀 추세적으로 좀 깨고 내려가야 수급도 들어올 텐데,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근데 참고로 그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의 측면에서 보면 어 이게 환율과 코스피의 어떤 주가를 봤을 때, 환율이 강세가 나올 때 수급이 들어와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주가가 오르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환율이 떨어지는, 이런 순서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사실 이게 뭐 맞고 틀리고는 조금 약간 시차가 있겠지만, 아직은 이러한 모습들은 아직 좀 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수급을 좀 보면, 수급을 한번 봐볼게요. 수급을 좀 보면 음, 수급을, 잠시만요. 수급 데이터를 좀 보면 어,
외국인들의 수급이 여기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이 요렇게 엄청나게 계속 하락하고 있죠. 이것이 좀 올라가야겠죠. 근데 최근에 이 검정색이 코스피 지수인데요. 이 검정색 코스피 지수가 반등은 했지만 이것은 지금 연기금의 힘이었고 외국인까지 들어와야지 진짜 시장에 어떤 추세적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코스피의 순매도 기록이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금 지난 8월부터 계속 매도였었고 이거를 합해보면 한 30조 가량입니다. 이거는 너무 심할 정도인 건데요. 최근에 코스피에서 좀 순매수들이 좀 나오고 있죠. 이제 일부 종목에 좀 국한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순매수가 조금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것이 순매도가 종료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어떤 좀 기대감도 갖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복합적으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환율과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이렇게 같이 좀 봐야 되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코스피 지수가 오늘 보면 거의 뭐 보합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쭉 밀리는 좀 기분 나쁜 모습. 아직까지는 뭔가 좀 기대할 건 없다라는 좀 이런 모습은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한국 시장이 지금 0.87배거든요. PBR이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트리거가 만들어진다면 코스피는 2700 이상으로 한번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 회원분께서 어제 오늘 회원분께서 저희가 그 단기 매매에 관련한 것들을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간다. 좀 예시를 들어가면서 좀 설명해 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예시를 들어보겠고 일단은 핵심 단어는 이겁니다. 단기 매매의 어떤 단기 매매는 수익 매매의 초입까지다. 단기 매매는 단기 매매니까 마지막 매도이겠죠. 단기 매도는 수익 매매의 초입이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수익 매매의 시작은 거래량에서부터 시작한다 라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좀 애매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근데 이게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안 하는 이유가 저 자신도 뭐 매매를 잘 못하면서 뭐 누구를 가르치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냥 제 생각이고 제 경험치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조선 쪽의 섹터에 종목들을 하나씩 좀 봐볼게요. 보면 하나오션을 보면 조금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오션을 보면 정배열이 시작되고 주가가 첫 조정에서 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매매하는 이 구간은 정배열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는 구간에서부터 1차 매수, 뭐 2차 매수를 하고 올라갔을 때 매도하는 단순한 이 단기 매매인데요. 사실 제가 이 단기 매매를 먼저 했던 건 아니고 이 수익 매매를 하다 보니까 요 구간들의 어떤 공통된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한 건데 일단은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해볼게요. 좀 확대해서 이 구간에서 이렇게 보면 이 위에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매매는 이런 부분입니다. 수익 매매는 정배열 이후에 첫
조정 혹은 전의 어떤 전고점, 그러니까 첫 조정 혹은 전고점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할 때, 전고점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할 때는 여기고, 첫 조정을 극복하면서 거래량이 터질 때는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데가 수익 매매의 어떤 시작인 것이죠. 근데 단기 매매는 사실 뭐 요 언저리에서 끝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을 보면, 이것도 보면 여기는 전고점이 이렇게 해놨네요. 체크를. 삼성중공업 보면 정배열과 함께, 만약에 제가 이거를 했다면 여기서부터 1차 매수, 뭐 2차 매수 혹은 3차 매수하고 요 언저리 가서 끝냈겠죠. 그러면은 여기 그 평균 단가에서 요 정도의 수익을 취하는 정도의 단기 매매를 했을 것이고, 수익 매매의 시작은 이 정배열 이후에 전 고점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거나, 혹은 조정 이후에 거래량과 함께 돌파되는 이런 구간에서 수익 매매 시작으로 저는 타이밍을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도 보면은, 그냥 이거는 ETF의 구성 종목의 비중 순서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정배열이 시작됐죠. 정배열이 시작되고 첫 조정에서 요 정도까지를 아마 단기 매매로 활용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두 번째인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매도 하면서 어떤 단기 매매를 했을 것 같은데, 수익 매매라고 한다면 전고점을 한번 꺼 볼 것 같아요. 일단 의미 있는 전고점을 꺼서 정배열 이후에 거래량과 함께 터지는 이 구간도 될 수 있고, 혹은 정배열 이후에 조정받고 반등하는 여기서 거래량과 함께 시작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차 매수, 2차 매수도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뭐 하나 더 해볼까요? 현대중공업 다 똑같이 생겼죠. 정배열이 생겼고, 첫 조정에서 반등할 때 거래량과 함께, 거래량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이렇게 보면 요때, 그러니까 요때 저 평균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과 함께 20일 이동 평균선을 뚫을 때 매수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단기 매매를 했다면 정배열 이후에 첫 조정에서 1차 매수 정도 하고 뭐 아마 여기서 마무리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단기 매매의 시작은 첫 정배열에서 첫 조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단기 매매의 마지막 이 매도 구간에서 단기 매매로 끝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 만약에 어떤 거래량이라든지 무언가가 터진다면 수익 매매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저희는 현재 지금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 단기 매매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홀딩 해야 될 것이 있고, 단기 매매에서 끝을 내야 될 것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거래량이 터진다면, 그리고 우상향이라면 조금 더 홀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홀딩의 끝은 뭐 20일 이동평균선이거나, 혹은 20일 이동평균선의 절반 매도, 혹은 60일 이평선을 깰 때 전부 매도, 뭐 이런 식으로 가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볼까요? 최근에 조금 의미 있는 게 많이 올랐던 방산주들 좀 한번 볼게요. 방산주들 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 일단 전고점을 하나 그어봅니다. 전고점이 뭐 요 언저리 되겠네요. 그죠? 여기에서 정배열 이후에 아주 시세가 강한 애들은, 아까 그 조선주 애들은 정배열 이후에 주가가 조정받고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시세가 강한 애들은 조정받지 않고 그냥 전고점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면서 그냥 날아가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단기 매매의 어떤 순간이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볼까요? 현대로템도 정배열과 함께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고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급하게 정배열과 함께 전고점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추세가. 그렇죠?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거는 제가 그 ETF 플러스 K 방산 ETF의 비중 순서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오션 보면 이거는 정배열과 함께 조정받고 가네요. 그죠? 조정받고 가면서 여기에서 거래량이 트이면서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전고점을 거래량과 함께 아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단기 매매도 될 수 있었겠죠. 여기서부터 요 언저리부터 음봉에서 1차 매수, 뭐 2차 매수 정도 하고 요 언저리에서 매도. 그러면은 요 정도의 수익 구간으로 단기 매매만 취했겠지만 이 근처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우상향을 기대한다면 좀 홀딩해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매도한 종목을 좀 보면 코나아이 같은 거를 한번 볼게요. 코나아이는 사실 뭐 과거에 정배열이 있었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서 산 거거든요. 여기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매수. 그래서 평균 단가는 요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사서 쭉 올라가길래 오늘 여기서 매도를 한 건데요. 이게 보면은 거래량이 없죠. 뭔가 돌파할 때. 근데 뭐 며칠 있으면 뭐 거래량과 함께 돌파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매도해야 되는 구간까지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단기로서 만족해도 괜찮은 매매였다. 아주 짧은 구간에 한 7, 8% 단기 매매 수익이 났으면 뭐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큐브엔터도 저희가 매수했죠. 근데 큐브엔터는 아까 저희가 봤던 모습과 거의 비슷하죠. 정배열이 나오고 주가가 조정받고 돌파해서 가죠. 근데 이 돌파하는 첫 돌파의 모습에서 보면 좀 이렇게 볼게요. 보면은 이 돌파할 때 거래량과 함께 돌파가 되죠.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주식에서. 그렇다면 여기가 스윙의 시작일 수도 있죠. 누군가에게는, 스윙 투자자에게는 여기가 시작인 것이고, 근데 저희는 그냥 단기 매매니까 일단은 더 가려다가 그냥 오늘 매도를 했긴 했는데요. 매수 방법도 뭐 마찬가지였죠. 정배열 이후에 첫 조정에서 여기서 1차 매수. 그래서 더 빠지면 2차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2차 매수 기회를 안 줬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다가 그냥 매도를 했는데 이 스윙의 이 매도 이 끝이 이 스윙 투자자 그러니까 단기 매매의 끝이 이 큐브 엔터 같은 거 이 종목에게는 어떻게 보면 스윙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오늘은 다우데이터를 또 매수를 했거든요. 다우데이터도 또 거의 똑같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패턴으로만 좀 여러 가지 패턴이 아니라 이 패턴으로 좀 당분간 좀 계속 좀 같이 좀 호흡을 맞추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하고 있는데요. 정배열 이후에 첫 조정에서 눌림목을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은 들어왔거든요. 20일 이동 평균선까지. 그래서 여기서 일단 1차 매수 한 겁니다. 1차 매수를 했고 이게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지고 이렇게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빠질 때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 할 것이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딱 반등을 하겠죠. 반등을 할 때 거래량이 함께 또 나오면 이 종목 역시도 또 스윙의 시작도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오랜 기간 하락을 좀 이렇게 길게 하락을 했던 종목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위험한 종목이기도 하고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라서 그냥 아마 약간의 수익이 나면 단기 매매로서 그냥 만족할 것 같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하고요. 또 궁금한 내용은 또 뭐 문자나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